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강사 박선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직무부문 전반적인 유의사항이나 경기 규칙에 대해서 알려드릴 모글링스 수원지점 제사장을 맡고 있는 유유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제강사 강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오늘은 어떤 시간으로 이렇게 모였죠? 보리스 월드 뷰티 페스티벌 컨테스트 머리숱 직무부문 대회 기준과 이제 선수 유의사항 그리고 뭐 전반적인 대회 규칙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이제 미녀 두 분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네, 나가시면 그냥 바로 불편하신 분은 나가시면 됩니다. 네. 아무도 안 나가셨네요.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있었던 붙임머리 대회 규정사항을 안내해드렸고, 요번에 두 번째로 준비한 질문을 이제 어떤 준수사항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제 대회를 출전할 때 선수들이 유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죠.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기준이 되는 기초적인 이제 선수들의 기본 사항, 기본 재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를 했느냐, 이거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이제 오늘 그거를 먼저 알려드리려면, 이제 기본 재료는 이제 직무가 이제 시술이 직접 들어갈 이제 통가방 마네킹이 되겠습니다. 마네킹은 덧가발이 아닌 통가발 기준인데, 색상은 기본적으로 블랙 컬러를 통일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의 길이는 마네킹을 봤을 때 이제 가장 마지막 끝단을 기준으로 네이프에서 15에서 20cm 정도 길이. 그리고 완전한 단발이 아닌 약간의 층이나 레이어 컷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직무에 들어갈 가장 중요한 재료, 이모이든 가모이든 그거 종류는 상관없으신데, 기본적으로 직무가 들어갔을 때는 라이팅이 까만색이다 보니까, 색상이 까만색이다 보니까 직무용 재료의 색상은 조금 밝은 컬러, 10번 컬러나 27S 컬러 정도를 사용하시면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겠죠. 까만색 머리인데 까만색 종호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없다. 이제 그런 게 어찌 보면 자세하게 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점을 했을 때도 뭔가 약간의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겠죠. 아무래도 직무의 기본은 커버이지만 뭐 요즘에는 컬러를 활용해서 다양한 이제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폰트 컬러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완성도 면에서는 이런 폰트 컬러를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마지막 스타일링을 조금 더 예쁘게 한다면은 효과 점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리고 삼각대나 홀더를 준비하실 건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제 본인이 선수가 이제 시술하면서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시술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정확도가 잘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책상에 고정을 해서 앉아서 시술할 수 있는 이런 홀더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피 연습을 할 때 쓰는 삼각대를 쓰실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걸 쓰시게 된다면 이제 서서 하는 경우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약간의 그런 허리가 아프다거나 목이 아프다든가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시술 대회 시간 내에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면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된다는 거죠? 네, 그거는 규정에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가장 편하게 시술할 수 있는 자세로 시술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럼 직무 대회에서는 앉아서 많이 하던데 네. 그게 편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서서 하게 되면 허리나 무릎 그리고 어깨에 받는 사정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가 될수록 조금 더 불편하다는 거죠. 허리가 불편한데 손에 뭔가 이런 감각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조금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에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완성도 면에서는 조금 더 높겠죠. 네. 헬스하면 되게
특성은 다양하니까 빨대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이 전체 양, 현모의 기준, 그 기준을 저희는 이제 빨대별로 이렇게 보는 거죠. 왜 하나하나를 다 세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모라는 거죠. 네. 네, 다음, 그렇죠. 네. 이 부분을 맡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대회용 이제 직무를 하실 때는 3회급 기준 첨모를 활용해서 이제 시술을 하셔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모발 한 가닥에 지금 4가닥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재료들도 있죠. 네네. 그리고 삼각대까지, 이제 삼각대나 홀더까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스피런이죠. 실질적으로 이 스피런을 활용해서 직모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바늘이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부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런 핀셋이라든지, 이런 핀셋, 그리고 머리를 정리할 때 사용하는 이런 찍찍이. 이런 벨트. 찌개는 네. 다이소에 있던 그런 거였나요? 네, 아무 때나 사셔도 됩니다. 네. 다이소든 인터넷이든 본인이 그런 사이즈는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본인이 시술을 했을 때 머리가 가장 잘 정리되는 그 사이즈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마니킹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문제인지. 머리 뭐 마네킹은 짱머리들이 많이 없지만 실제 시술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은 빠졌다가 다시 자라나는 머리들이 짱머리처럼 시술을 할 때 방해하는 머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머리를 정리하고 시술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시간이나 정확도 이런 게 빠르겠죠. 그럼 보통 사람 시술에서도 꼭 필요한 도구인가요? 네, 그렇죠. 짠머리가 있을 경우에는 시술을 했을 때 뭐 물론 이제 그거는 뭐 숙련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그 매듭을 조일 때 이 그 짠머리들이 같이 걸리게 되면 두 가닥이 한꺼번에 묶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머리가 자라나면 빗질에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잔머리들을 잘 정리를 하고 시술을 하시는 게 가장 좋죠. 혹시 대회를 준비할 때 이 찍찍이를 준비 못했다 그럼 감점 요소가 있는 건가요? 일단 대회 규정상 기본 재료에 벨크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2개든 3개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없을 때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무기가 어디 갔나요? 분무기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다가 갖다 네, 놓고. 기본적으로 시술을 할 때 뭐 벨크로가 잔머리를 제거한다고는 하지만 정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분무기를 활용해서 물을 조금 뿌려주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아주 얇은 모발들은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분무기를 활용해서 한 번 적셔주고 너무 심하게 적시게 되면 고객이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죠.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양의 물을 분무를 해서 촉촉한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머리 정리하는 용도로도 활용이 되지만 모발 자체가 말라 있을 때는 그 매듭의 마찰에 의해서 이제 모발이 손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약간의 이제 수분기를 가졌을 때는 모발에 조금 부드러운 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걸 조금 설명을 참 잘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분무기는 이렇게 꼭 구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실제 직무 시술이 끝났을 때 마지막에 이제 머리 길이에 맞춰서 시술이 들어가면 좋지만 아무래도 미리 잘라서 시술이 들어갔을 때는 길이가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잖아요. 이제 긴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짧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단발의 여성분이 시술을 했을 때 나는 그 끝단발 라인이 조금 더 풍성하게 원한다 하시는데 본래 머리의 길이보다 원사가 짧았을 경우에는 시술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는 원길이 그대로
기본적으로 업체들마다 많이 차이가 있는데 임모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길이가 짧아요. 이거는 설명을 하자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는데 임모는 길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모는 기본적으로 한 10인치에서 한 12인치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원사의 장점 중에 하나가 길이를 이렇게 길게 원하는 만큼 길게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길이는 30cm부터 길게는 45cm까지. 길이가 30cm인가요? 이 요거의 길이는 지금 38cm입니다. 그러면 대회 때 더 짧은 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어쨌든 통가발 자체가 레이어 컷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길이가 짧은 걸로 시술을 해서 층을 조금 더 내주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지게끔. 네. 기본적인 재료는 네, 여기까지는 꼭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감점 요인이 되니까 꼭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복장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다음으로 복장은 이거는 개인 위생에 포함이 되는 건데, 선수의 기본 복장은 흰색 티셔츠입니다. 흰색 티셔츠라고는 하지만 반팔이든 긴팔이든 본인이 시술을 했을 때 편한 옷을 입으면 되겠죠. 대신 무조건 흰색이고, 그리고 흰색의 뭐 로고나 마크, 글자 같은 이런 엠블럼들이 들어가지 않은 무지의 흰색을 입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지금 코로나죠. 네. 시술 시에도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왜 시술 전에 뭐 간식이나 커피 같은 거 마셨을 때 시술에 직접 들어갔을 때 마스크를 안 쓰면 안 좋을 수가 있죠. 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래서 꼭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대회 규정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꼭 유념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대회들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게 기본적으로 액세서리나 이런 거는 거의 배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직모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 네일 아트 되어 있으신 분들은 네, 좀 지워주시는 게 아무래도 감점 요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꼭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자분들은 네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톱이 얇아져서 네. 이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네. 때는 이렇게 무색 젤은 괜찮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럼 좋은 악세사 정보입니다. 보면은 작은 귀걸이가 안 된다는 거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액세서리는 일체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뭐 나는 예쁘게 나오겠다 하시면은 감점을 각오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대회가 내가 실제 이 시험을 치렀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신분증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나중에 촬영은 따로 이제 알려드릴 텐데, 사진 촬영을 하실 때 신분증을 꼭 옆에 두시고 대회를 진행하시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대회는 자격증 시험 칠 때도 그게 원칙이죠. 그러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다 상관없다는 거죠? 네, 상관없습니다.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나는 근데 외국인 뭐 노동자다 하시면 네, 거기까지는 어떡할까요? 구청에서 뭔가를 띄는 것 같던데.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알아볼게요. 네.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회에 필요한 선수들은 이제 유의할 점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이제 다음은 경기 규칙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직모 대회, 그러니까 직모를 시작과 끝의 완성까지 마무리 완성까지 끝내는 이제 최종 시간은 60분으로 이제 한정되어 있습니다. 60분 내에 이제 직모, 완사 이런 첨모를 활용해서 이제 본인이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시술을 들어가시는 게 아무래도 감점 요인이 없어지고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60분인데 61분을 넘어갔을 때 손동작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건 이제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대회 이거는 규칙이라기보다는 이제 오늘 방송에 오신 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그러니까 대회 이제 시작과 이제 끝까지 시술을 하실 때 시간 분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50분간은 빠르게 직모를 시술하시고, 그리고 중간 정도 마지막 10분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5분 전에 미리 한번 내가 시술이 잘 됐는지, 완성도가 잘 나왔는지 원사를 한번 당겨보셨을 때 이제 빠진다 하시면 대회 시간 내에는 빠지는 건 제거를 하시고 다시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최종 마지막에 이제 완성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5분 동안 활용하셔서 완성도를 이제 체크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 10분은 이제 스타일링 10분 동안은 스타일링으로 예쁘게 이제 마무리 하시는 시간으로 이제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60분 1시간 동안 그 직모와 끝과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마무리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여기서 한 가지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희가 60분 동안 첫 모를 시술을 해야 되잖아요. 네. 솔직히 대회장에서 참나 같아요. 그냥 참 뭐 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너무 궁금해요. 저는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다고 네, 저도 들었어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뭐 다들 대회 많이 해보셨으니까 느낌 아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시간 기준은 시간이라는 네. 게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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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한번 정리를 이렇게 물어보자면 네. 60분은 시험 시간이고 50분 됐을 때 네. 한번 당겨보고 네. 그 다음에 10분은 나머지 마무리 시간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 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 정해진 대회 규정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나는 완성도에 더 중점을 두겠다 하시면 직모 시간을 조금 줄이시고 그리고 스타일링 시간을 조금 더 늘리시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가자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시술이 이제 지금은 비대면이라서 우리가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는데 실제 시술이 들어갔을 때는 내가 이제 대회장에서 실제로 이제 대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촬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 시술에 들어가셔야 되고 동영상에 촬영이 시작됐는데 내가 직모를 하다가 갑자기 준비물이 하나 없어요. 핀이 하나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핀을 푼다. 이거는 감점 요인이죠. 네, 사람이 손이 3개인 분이 없잖아요. 네. 뭐 3개가 있다면 손이 3개신 분들은 아무래도 직모가 빠르겠죠. 네. 탈락이 아니라 감점이 있는 네, 감점 요인이죠. 준비물은 어쨌든 준비물 하나로 인해서 이분이 탈락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 억울하겠죠. 네. 이거는 완성도 면에서 약간의 하나가 빠지는 거지 핀셋 하나 없다고 시술을 다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누군가가 도와줬을 때, 누군가 손이 딱 나왔을 때. 그렇죠. 그거는 감점 그러니까 요인이죠. 준비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네, 준비물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네. 네, 그리고, 그 방금 얘기했던 내용은 이제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시술이 시작되고 났을 때 장외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이제 실제로 동영상 촬영을 하셨을 때도 본인이 이제 카메라 밖을 나가셨다가 들어오거나 이런 횟수가 잦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번이 일어나더라도 약간의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요런 부분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규칙에 대해서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네. 우리 댓글을 조금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궁금하신 분들이 이쁜세아님께서 하나 여쭤보시는데 원사 색상은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네, 원사 색상은 지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하나의 그러니까 이제 그 대회에 이제 진행을 하실 때 하나의 저희 그러니까 약간의 그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힌트를 준다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하죠? 답은 모르겠는데 약간 뭐 그 포인트? 그러니까 점수를 조금 더 잘 받기 위해서는 이런 걸 활용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건데 까만 머리에 까만색 원사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심사위원이 심사를 할 때 더 자세히 봐야 되잖아요. 그럼 심사위원이 뭐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더 이제 정확하게 보지 않고 대충 흘려보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나는 시술을 되게 잘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시술이 약간 조금 뭐 이제 긴장으로 인해서 이제 매듭이 조금 헐겁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손이 풀리면서 매듭이 더 좋아지고 더 이제 간격이나 이런 게 더 일정해질 텐데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까만색이어서 심사위원이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보기 싫어 안 봐.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내가 잘했던 부분이 심사위원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앞부분 못한 부분만 내가 긴장해서 약간의 실수했던 부분만 이제 심사위원이 중점적으로 보게 되니까 아무래도 점수를 잘 받기가 힘들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까만색 가발이라면 조금 밝은 컬러를 활용해서 시술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한눈에 봤을 때도 심사위원들이 바로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집중해서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연출력에서도 조금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네네. 네, 특수 컬러 뭐 빨간색이나
뭐 핑크 뭐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뭐 포인트로 이렇게 한 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신다면은 완성도가 아무래도 더 높겠죠. 마지막 스타일링은 어떻게 해서든 예쁘게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네킹 시술 위치 정해져 있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위치는 정해져 있나요? 시술 위치는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데 잠깐만요. 네. 마네킹은 대회용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우선은 제가 고정을 한 번 앞쪽에서 들어가든 뒤에서 들어가든 네. 한 번 고정 시작한 그 상태에서 네. 많이 움직이면 안 좋겠죠? 많이 아무래도 이게 촬영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 밖만 나가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크게 문제될 점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직모는 보통 가발을 이렇게 놔뒀을 때 네. 보통 직모는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는 라인이 아닌가요? 보통 여성분들의 증모 시술 같은 경우는 거의 가르마 위주로 많이 네. 이루어져요. 그래서 대회도 보면은 보통 가르마를 하나의 기준으로 네. 한 뭐 2줄, 3줄 이렇게 나눠서 시술이 들어가지 저희가 뭐 이렇게 뒤집어서 시술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아무래도 대회 직모 시술은 아무래도 보이는 쪽 네. 이쪽에 시술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거. 네. 의외로 댓글이 많네요. 네. 3명씩 모아서 촬영해도 되나요? 3명? 세 명이 동시에 한 화면에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그거는, 대회니까 네. 1대1. 촬영은 조금 이렇게 클로즈업 된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심사 기준이나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3명이 동시에 모여서 촬영을 하게 되면 가까이서 찍기가 힘들죠. 뒤에서 멀리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손동작이나 매듭, 그러니까 스킬반을 활용하는 이런 스킬들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 평가에 애로사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명이 한 화면에 동시에 나오시는 건 안 돼요. 근데 한 지점에 3명이 모여서 서로 이제 촬영을 해가면서 이거는 상관없으시죠. 체크 때 우수수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감점 네, 요인에 따로 감점 요인. 설명드릴 이거는 거예요.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팅 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네. 제가 좀 눈이 나빠져가지고. 나도 그 네. 멀리서 너무 웃긴다. 네. 일단은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어쨌든 오늘 이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이제 대회 전반적인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이 방송을 듣지 않으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점을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심사 기준이나 이제 측정 기준을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인 심사 기준은 시술 전체적인 방법이나 숙지 그리고 정확한 시술법을 확실히 숙지를 했냐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촬영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뭐 전체적인 원사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스킬 바늘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심사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스킬을 사용하는 기술 방금 말씀드렸던 스킬 바늘을 어떻게 잡는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볼펜을 잡듯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스푼을 이런 식으로 잡듯이 이런 식으로 돌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기준은 없으세요. 다만 이제 스킬 바늘을 활용했을 때 얼마나 능숙하게 쓰는지 이렇게 썼다고 한데 돌리다가 바늘이 이제 엉킨다거나 이런 거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매듭의 굵기와 일정한 균형을 이루어지는지 매듭의 굵기란 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백모 기준이다 하면 백모 안에 매듭이 크거나 작거나 들쭉날쭉 하게 되면 어쨌든 원사를 조이는 과정에서 압이 덜 들어갔거나 아니면 많이 들어갔거나 많이 들어간 거는 상관이 없으세요. 근데 덜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이게 나중에 원사가 탈락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유념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매듭의 굵기는 일정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덜 조이실 거면 덜 조이시고 아예 세게 조이실 거면 계속 일률적으로 세게 조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술 후 연결된 증모가 빠지지 않아야 한다인데 뭐 이거는 이제 증모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시술을 했는데
다음날 머리카락이 이제 우수수 빠지게 되면 클레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대회에서도 규정은 시술했던 모 자체가 안 빠져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뭐가 중요한데. 빠지지 않으려면 네. 매듭 그 원사가 들어간 매듭이 잘 조여지면 덜 빠진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기본적인 거는 원사는 타이트하게 조여져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고정 매듭을 했을 때 고정 매듭 자체도 타이트해야 된다는 거죠. 매듭 자체가 헐거워서 이런 식으로 링이 생겼다면은 어쨌든 모발은 다시 이제 탄력으로 인해서 이제 머리를 감거나 하게 되면은 원래 일자 형태로 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매듭이 이렇게 점점 풀려가지고 결국에는 원사도 바짝 조였지만 이제 고정해주는 매듭이었기 때문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술에 있어서는. 그 대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주변 정리 및 기자재, 정리 정돈 깨끗이. 그러니까 시술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재료들이 널브러져 있거나 어수선한 상태에서 이제 대회를 진행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감점 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항상 잘 해주셔야 돼요. 깔끔하게. 약간 좀 병적으로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일반부 학생부가 참가 기준은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이제 대회 전반적인 규정은 크게 차이는 없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술 대회 이제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이제 그 시술 능력과 그리고 연출 능력을 가장 크게 이제 보신다면 이제 심사 기준으로 보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술이 시작됐을 때 실제 동영상 촬영이 시작됐을 때 촌모가 확실히 맞는지 보여줘야 돼요. 네. 확실히 보여주고 시술 중간에도 이 촌모가 남아 있는지 확실히 보여줘야 이제 중간에 뭔가 뭐 누락된다거나 중간에 하나를 빼먹고 배고프다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술하다 이제 끊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탈락돼서 없어지는 게 아무래도 많게 되면 그 이제 시술 과정에서 압이나 이런 게 본인이 이제 어쨌든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 약간의 이제 마이너스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압을 조절을 할 때 그 머리카락 굵기에 따라 압을 적당히 조절해야 되는데 얇은 머리인 사람의 시술이 들어가는데 너무 세게 당겨갖고 고객님 모발이 자꾸 끊어지게 되면 이건 시술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시술하는 실제 대회 시술 이제 시술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 마니킹? 네, 마네킹에 뭐죠 이제 실제 그러니까 시술 행위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마네킹 모발이 자꾸 끊어져서 탈락된 원사들이 많다면 그것도 감점 요인인데 그걸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이 확인하는 거는 남은 모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시술모는 시술이 이제 시작과 끝나는 시점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시켜 주셔야 돼요. 네. 자, 이제 채점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채점 기준. 네, 조금 길어지나요? 조금 무리장한가? 네, 채점 기준은 총점 이제 100점 만점인데 100점 만점 중 100점 만점 중 이제 과목별로 이제 그 기준별로 그 점수는 위생 점수 10점, 그리고 시술 숙련도 20점, 그리고 스피드 얼마나 많이 시술했나, 그러니까 여기에 20점, 그리고 마지막 균형과 이제 조화, 마지막 스타일링이 되겠죠. 그리고 뭐 여기에는 20점, 그리고 증모 탈락 여부. 실제 심사위원이 뭐 증모용 원사를 땡겼을 때 탈락되는 게 이제 얼마나 많이 탈락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만점은 10점인데 거기에 감점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깔끔하게 거기에 이제 포인트나 이런 걸 줬을 때 스타일링의 최종 완성은 이제 20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합쳐서 100점이 만점입니다. 100점이 만점인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위생 및 시술 숙련도가 될 텐데, 위생은 앞서 말씀드렸던 흰색 티 기준, 그리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시술하면서 마스크를 벗으신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는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위생 점수는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이제 미흡하거나 뭐 복장 및 중균 상태가 미비하게 되면 이게 감점 요인이 되고, 감점은 되게 클 것으로 봐요. 그래서
솔직히 위생 점수는 거의 보너스 점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감점이 된다면 네, 전체적인 점수를 봤을 때 아주 많이 났습니다. 위생에서 준비물도 포함되는 거죠. 위생, 네, 여기는 뭐 시술 숙련도랑 연관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준비물이나 도구 준비에까지 이제 위생에 포함시켜서 같이 점수를 네, 따로 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술 숙련도, 전체적인 스킬 바른들의 활용이나 아니면 원사를 쪼였을 때 이런 뭐 압력, 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시술이 시작됐을 때와 실제로 이제 그 대회 진행 과정에서 이제 모발이 마르거나 아니면 너무 촉촉하게, 그러니까 분무기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수분기를 주라고 했는데 너무 촉촉해서 물기가 뚝뚝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너무 적게 뿌려서 중간중간 뿌려줘야 되는데 안 뿌리고 뭐 대회 중간에 모발이 너무 말라 있다든지 뭐 이런 게 네, 이제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스킬 바늘의 이제 사용 숙련도, 기술력 뭐 이런 거나 그리고 매듭의 아까 이건 뭐 아까 너무 앞서 나가서 말씀을 다 드리긴 했었는데 네, 직모 이제 매듭이 전체적으로 이제 일정하고 깨끗한가, 뭐 매듭을 조였는데 링이 하나 삐져 나와 있다든지 고정 매듭을 했는데 링이 너무 커서 흘러내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감점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네. 흘러내린다까지. 네. 이거는 정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에서 몇 점이에요? 총해서 이제 위생과 시술 숙련도는 총해서 30점 만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스피드와 균형 및 조화. 네, 이거는 스피드란 거는 60분 내에 첨모를 활용해서 시술을 하시게 되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첨모를 30분 안에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1시간 안에 하기도 되게 힘드세요. 가능은 하지만 되게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못했다고 해서 감점 요인이 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30분 내에 첨모를 다 했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점수는 크겠죠. 그리고 40분 내 그리고 50분 내 각각 점수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 감점 요인은 크거는 그러니까 크지는 않다고 봐요. 네. 실질적으로 첨모를 60분 안에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뭐 차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피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균형 및 조화는 네, 직모를 시술했을 때 60분 안에 내가 첨모를 할 건데 나는 정수리 쪽에 시술을 하겠다고 하시면은 전체적인 분포도 내가 50분간 만약에 500모를 진행하시겠다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500모가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야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한쪽이 덜 들어갔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건 이제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스타일링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쁘게 완벽한 스타일링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너무 그냥 대충 마무리를 지었다면 이것도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마 이 감점 요인은 좀 많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피드와 균형 및 조화는 총 20점 10점이요. 네. 20점 해서 총 40점 만점입니다. 되게 크네요. 네, 아무래도 직모는 시술과 스타일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점수 배정이 제일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직모 탈락 여부, 이거는 심사위원이 심사가 이제 실제 손으로 만져보고 실제 이제 이루어지는,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 손으로 만져보는 이제 그 채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직모를 한 부위를 심사위원이 이렇게 손으로 쓸어 넘기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수리 부위에 직모가 되어 있다 하면은 심사위원이 이런 식으로 모발을 쓸어 넘겨서, 이거는 조금 모발이 많이 상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손을 쓸어 넘겼을 때 원사가 빠져나오는지 안 빠져나오는지 이거를 확인하는데 5회 이상 쓸어 넘겼을 때 3개 미만이 탈락이 된다면은 이거는 거의 감점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회 이상 했을 때 10개 미만, 3개 이상 10개 미만이 나왔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감점 요소가 있고, 그리고
5회 이상 넘겼을 때 10개 이상이 탈락됐을 때는 전체적인 전면적인 시술 자체가 많이 잘못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숙련도 자체도 떨어지고 시술 숙련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점력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튼튼하게 닿아서 안 떨어지게끔 온도로 붙이든지 하셔도 네. 어떻게 해서든 안 빠지게끔 시술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스타일링은 직모 길이, 커트. 어쨌든 시술하고 나서 길게 삐져나와 있는 원사를 커트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가위를 활용해서, 가위는 튜닝 가위든 아니면 블런트 가위든 규정상 구분을 짓지는 않는데, 본인이 마지막 스타일링을 했을 때 조금 더 예쁘게, 조금 더 깔끔하게 커트를 할 수 있는 이제 가위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스타일링은 아까 이제 준비물에 필요했던 스타일링 도구를 활용해서 가장 본인이 자신 있는 스타일 도구를 활용해서 아주 예쁘게 컬을 넣든 뭐 어떻게 해서든 예쁘게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그 스타일링은 제약은 없습니다. 뭐 뒤로 묶는 스타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컬을 웨이브를 많이 들어간 컬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작게 들어간 컬 자연스러운 그냥 하셔도 되고, 그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근데 네. 직모 같은 경우는 거의 밑에 컬이 위에는 좀 생머리고 네. 밑에 좀 컬이 있는 게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가 대회 나갈 때 보면. 네, 그거는 네. 자유긴 한데 뭐 액세서리를 착용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뭐 핀을 꼽는다든지. 네네. 그거는 네, 크게 아직 플러스 점수 요인이 있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조화로 봤을 때 꼭 핀이 필요한 스타일링이다 하시면 핀까지 쓰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네, 예쁘게 보이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핀을 네. 너무 과하게 꽂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네. 이 직모를 다 만들어 놓고 저희가 대회를 다시 보내잖아요. 네. 그 이거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핀이 이렇게 꽂혀 있어서 숨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럴 단머리나 수는 있죠. 소머리는 안 될 것 같고, 네. 그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스타일링해서 약간의 뭐 C컬이라던가 살짝의 웨이브, 그게 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네, 그겁니다. 포인트입니다. 네. 네.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 뭐 대회를 뭐 여러 번 참가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전혀 참가 안 하셨던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회란 거는, 그리고 대회 자체가 월드 뷰티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되게 참가하는 종목도 많고 심사위원들도 되게 다양한 이제 종목에서 출전을 하기 때문에 심사의 기준 자체가 되게 엄격해요. 네. 느낌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지만, 상이 내가 네, 다들 아시죠? 네. 어쨌든 심사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뭐 전반적인 뭐 유의사항이나 경기 규칙, 그리고 채점 기준 같은 거는 이제 여기까지 네, 말씀드렸고요. 이거 잘 숙지하셔가지고 어쨌든 감점 없이 좋은 점수 받으셔가지고 큰 상 받기를 바랍니다. 네. 직모 이제 오늘 방송을 듣고 네. 직모 대회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접수 기간이 있어요. 네. 언제일까요? 질문인가요? 네. 자, 9월 15일부터 지났죠? 10월 15일까지 6시까지 이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등록한 선수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하잖아요. 네. 그 제출 기간은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이제 사이버 대회다 보니까 네. 영상을 찍어서 출품을 하는데, 네. 자, 어떤 강사님이 소개해 줄까요? 사진 찍는, 어떤 게 찍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하는 건가요? 네. 아, 네. 이거는 붙임머리 사진도 똑같죠? 이렇게 네. 보내야 되는 네네. 거. 뭐 붙임머리를 앞전 붙임머리 방송 때 들어보셨던 분은 촬영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아실 텐데, 직모는 저희가 사진을 두 군데로 보내야 됩니다. 한 군데는 이제 대회를 주최하는 월드 뷰티 페스티벌 주최 측에 한 부를 보내고, 그리고 한 부를 더 보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대한직모가모협회 이쪽으로 한 부를 더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는 두 부를 찍어서 가지고 네, 보내셔야 되는데,
이것은 뭐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 이메일도 가능한가요? 네네.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보내실 때는 꼭 동영상 촬영한 촬영본까지 같이 보내주셔야 되고요. 동영상은 뭐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5분 동영상은 5분 기준입니다. 제출하는 기준은 5분 영상물인데 처음 시작 1분, 그 다음 마지막 끝나는 시점에 1분, 그리고 중간 과정 그러면 3분인가요? 네. 아니, 이건 아니고. 원래 처음 5분인데 5분. 네. 네. 시작 전, 네. 그다음에 시술 25%, 네. 그다음에 50%, 70% 완성 해가지고 5분. 아, 네네네. 그러니까 1분 단위로 끊어서 하시면 돼요. 네. 네, 중간 과정은 70, 그러니까 뭐, 아까 뭐였죠? 60분. 아, 네, 맞습니다. 전체 과정 60분 중에 동영상 제출용은 각 네. 1분마다 5분씩 동영상 아. 촬영하시고요. 나머지 60분 원본도 함께 공봉해서 보내주시고, 음. 그 다음에 이거 약실 이거는 다운 받으실 수 있거든요. 다운 받으셔가지고 각 부위에 완성된 사진, 뒷면 사진, 뭐 정면 사진 다 있어요. 네. 이거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 www.wbfc.or.kr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 뭐 사진 촬영법이나 이런 거는 홈페이지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접속. 아, 네. 자, 5분 후에 2부에서 실습 영상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저 2부에서 봬요. 이거였나요? 네. 2부에서 봬요. 이제 시작인가요? 자, 2부 시작됐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자, 실습 한번 보여주세요. 네, 실습에 이제 들어갈 때, 실제 대회 들어가셨을 때는 이런 식으로 손목에 밴드처럼 차는 이런 걸 활용하시면 조금 더 빠르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손목에. 사나요? 이 밴드는 어디서 사나요? 이거는 쿠팡? 이런 모양을 갖춘 이제 밴드, 찍찍이 밴드로 나오는 걸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뭐 이제 필요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네, 제가 뭐 만들어서 드리든지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찍찍이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원사를 바닥에 펼쳐놓고 하시면은 조금 더 느리실 수가 있는데. 자, 시험 대회 때는요. 자, 이게 천모죠. 천모를 하얀색 수건을 깔고 그 위에 자, 이게 지금 5개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흰 타올 위에 보여주고 자, 우리는 이 찍찍이가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거 정확한 명칭은 없어요. 자, 이게 구비를 못 하시면 이거는 시험 규정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죠? 네. 이거는 이제 여기 심사위원님이 샵에서 그냥 쓰는 방식인 거죠? 네네네. 이걸 활용하시면 아무래도 원사를 빨리빨리 가져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좋죠. 그럼 샵에서 쓰는 것처럼 보여주세요. 네. 제가 잡아드릴게요. 네. 어디가 편하세요? 이쪽이? 이 비치를 저희가 시술할 부위를 비치를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섹션은 가르마를 기점으로 반으로 타셔도 되고 반으로 타셔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시술을 들어가실 때는 이런 식으로 시술을 들어가셔도 돼요. 아니면 이게 불편하다 하시면은 앞쪽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섹션을 나누시고 손을 꼽으시고 뒤쪽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일자로 시술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거는 본인이 이제 시술을 하실 때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이 내가 마주보고 있는 쪽으로 섹션을 일자로 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시술이 이제 들어가시게 됐을 때는 내가 이제 명모로 시술할지를 미리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부위별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자, 손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했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펼쳐 놓으면 아무래도 하나씩 가져오기가 빠르죠. 표정이 방금 좀안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데 뭐 조금 오래 직무를 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내가 얼마를 들어갔을 때 전체적인 부위에 이제 분배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되게 촘촘하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지막 끝이 왔을 때는 모 자체가 모자라게 돼버리면 그 부위는 시술이 이제 전체적으로 안 들어가게 되니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간격을 초반에는 한 번 넓게 가져가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촘촘하게 남은 모양을 확인해가면서 시술하시는 게 아무래도 전체적인 이제 마무리 완성도 면에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정성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시술하실 때는 모발은 가능한 가장 굵고 가장 긴 모발을 먼저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발은 이렇게 꺼내시고 바늘은 올려서 분모를 가져오고 매듭을 조이게 되는데 매듭을 조일 때는 손톱을 활용해서 매듭 끝을 걸어서 끝까지 당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압이 들어가거나 누르는 힘이 약해졌을 때 손톱이 이런 식으로 벗어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매듭이 이제 머리카락이 끊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시술모는 버려지는 머리고 목이 긴 머리도 끊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시술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죠. 모발, 가장 굵은 모발을 선택하시고 그냥 원사를 가져와서 일정한 앞으로 얘를 조이고 이거는 원사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모발을 한 가닥씩 뽑을 때 네. 모발이 딸려오네요. 이때 분무를 사용하시는 건가 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실제 시술을 받으시는 고객분들은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딸려오진 않아요. 모공 하나에 내가 바늘 하나로 찝었을 때는 보통 두 가닥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가장 굵은 모발을 고르시면 되고요. 이건 지금 마네킹이라서 되게 많은 거라서 고르기가 힘든데 굵은 모를 고르고 머리는 옆으로 정리해 주시고 원사를 가져와서 걸어서 그리고 당겼을 때 이 왼손에 원사를 잡아당기는 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감아서 한 번 더 당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가실 때는 Y자로 모발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제 모근이 당겨져서 이제 통증이 조금 심해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Y자로 내려가시고 그리고 시술은 스피바늘을 활용해서 고정 매듭을 만들어 준 다음 내려가실 때는 두피와 직각으로 내려가셔서 이 두피 끝까지 갔을 때 머리카락을 한번 넘겨주고 바늘을 빼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분모를 반대쪽으로 한번 당겨줘서 매듭을 타이트하게 지어줘야 돼요. 이 과정이 없으면은 이제 빈이 이제 타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뺄 때는 반대 방향으로. 분모는 놓아주시면서 반대 방향으로. 뺄 때는 천천히 빼는 게 아니라 빠르게 빼셔야 돼요. 모발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머리가 기신 분들은 당겨져 이제 빼는 과정에서 머리가 계속 당겨지기 때문에 통증이 조금 더 심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간격을 기본적으로 1cm 간격으로 시술이 들어갔다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1cm 간격으로 분포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조금 필요한 부 조금 더 촘촘하게 들어가야 될 부위에는 조금 더 촘촘하게 시술을 전체적으로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서 시술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너무 초반부터 촘촘하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가려야 될 부위가 모발이 모자라서 이제 시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뭐 고객님이 돈이 많으시면 천모를 더 추가하시라고 하시면 되는데 나는 꼭 천모로 커버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클레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술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마다 자기가
그 뭐라 그러죠? 그 컨셉이 있잖아요. 네. 그 컨셉을 따로 이렇게 작품명에 설명을 하시면 또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내가 뭐 어떤 부위에 어떻게 시술을 했다 이렇게 작품 설명을 쓰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O자형, 나는 O자형 탈모라고 해서 이제 O자 부위에 시술을 집중해서 시술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작품 설명에 이런 그 설명을 좀 상세하게 적어 주시면 되죠. 나는 이분은 가르마 위주로 시술을 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가르마를 기점으로 양쪽으로 뭐 어떻게 분포를 했다. 양쪽 뭐 500모든 뭐 전모든. 탈모가 부위별로 이렇게 있다고는 하지만 한쪽은 많이 빠지시고 한쪽은 덜 빠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품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심사위원들이 체크를 했을 때 한쪽으로 시술이 몰렸다고 이게 감점 요인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분은 왼쪽이 더 심한 탈모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왼쪽에 조금 더 만약에 이제 천모가 기준이다 하시면 나는 60% 한쪽은 600모 그래서 600모 들어갔고 한쪽은 40% 400모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완성도를 평가했을 때는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감점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세 설명 없이 그냥 천모를 시술했는데 한쪽이 너무 치우쳐 있다 하시면 이거는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2018년도에 월드 그 페스티벌에서 네. 직모 부분에서 네. 제가 이제 그랑프리를 타봐서 아는데요. 네. 자, 마네킹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마네킹마다 이제 빗질을 해보면은 뭐가 심어져 있는 게 다르더라고요. 네. 만약에 탈모가 가운데가 심해 그러면 그 위주로 이제 직모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보면 또 앞머리가 또 탈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앞머리 위주로 해서 이제 심으면 되더라고요. 네. 자, 저는 자 실질적으로 저 2018년도에 직모로 이 대회에서 자랑인가요? 네, 잘하시네요. 자, 저는 메달도 많이 따봤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부산에 가서 부산에 가서 대회를 나가보았는데요. 그게 처음 스타트였던 것 같아요. 그 후로 한 번 나가봐서 큰 상을 타봤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대회에도 가서 이렇게 여러 개의 그 메달을 따봤습니다. 자, 자랑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 뭐 탔죠? 저도 상황을 탔는데 네, 좋았어요. 직무로 여기 심사위원님도 직무로 그랑프리 네. 요즘에 대회가 많이 있어서 직무는 갈수록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대회더라고요. 자, 초보자도 배워서 금방 대회를 나갈 수 있죠. 아, 네, 가능하시죠. 기본적으로 매듭법 자체는 지금 나와 있는 기본 매듭법은 그래도 이제 옛날에 뜨개질이나 바느질을 좀 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렇게 미세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다만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완성도는 좀 떨어질 거예요. 근데 기본 동작이나 기본 매듭은 동영상을 보시고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대회를 참가하는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죠. 그럼 이제 또 하나 질문. 내가 이런 재료를 구매를 하고 싶다. 네. 그럼 이런 건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인모 감호라던가 뭐 피부색 이런 거 등등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들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은 모두 다 구할 수는 있으세요. 뭐 직모, 뭐 원사, 재료의 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업체들마다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그냥 대회용으로 쓰시기에는 아무 원사나 아무 인모나 사서 쓰셔도 문제는 전혀 없으세요. 근데 다만 이제 실제적으로 시술을 할 때는 좋은 걸 써야겠죠. 그리고 저희 채팅이 하나 올라왔어요. 대회 규정, 점수 분포 다시 한번 점수 분포 다시 한번요. 네 말씀해 주세요.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채점 기준. 채점 기준은 총 100점 만점 중에 위생 점수 10점, 그리고 시술 숙련도 총 20점. 이거는 동영상에 나오는 시술 과정이겠죠. 그리고 스피드, 시간, 천모에 60분 내에 얼마를 했는지 여기에 20점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균형 및 조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분포를 봤을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든지 뭐 이런 거가 아무래도, 그리고 뭐 매듭의 크기가 일률적인지, 그리고 이제 두피에 가까이 어느 정도 위치에 붙어 있는지,
매듭의 위치가 하나는 바짝 붙어 있는데 하나는 많이 띄어져 있다거나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여기에는 총점 20점이 배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증모 탈락 여부. 심사위원이 실질적으로 시술이 되어 있는 모발을 당겼을 때 이제 시술된 재료가 탈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개수별로 이제 그 배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총점 10점 만점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스타일링의 완성도 총 시술이 끝나고 마지막 완성을 마무리했을 때 그때 점수가 이제 총점 20점으로 이 모든 과정을 100% 완벽하게 다 하시면 100점이십니다. 네, 100점이시면 그랑프리 하십니다. 오, 부럽다. 네, 꿈에 그리는 그런 네, 네. 자, 저런 상 하나 자랑하셔야죠. 자, 시상 내역에 보면 그랑프리와 대상은 트로피와 부상 그리고 트로피와 3장인과 부상이 있는데 부상으로는 저도 작년 18년도에 나가서 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자격증 저는 이제 증모도 붙임머리도 보면은 2급과 1급 자격증이 있어요. 이번에 그랑프리 타시면 이렇게 자격증을 주고 그 나머지 뭐 금상, 은상, 동상은 따로 자격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조금 상품이 푸짐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회를 많이 참가하려고 많이 하시죠. 월드 뷰티 페스티벌 워낙 큰 대회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채팅이 하나 또 올라왔어요. 직모 시술하고 나서 길이나 스타일 맞게 잘라줘야 하나요? 네, 어떤가요? 내용을 잘 안 들으신 것 같은데. 네, 아무리 들으신 것 언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대회 자체는 실제 내가 고객한테 시술을 했을 때 그거랑 똑같이 보시면 되세요. 증모를 하고 나서 길이를 안 잘라줘가지고 앞머리 했는데 이만큼 이렇게 주렁주렁 고객을 달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트, 스타일링까지 마무리까지 그게 대회 그래서 규정입니다. 준비물에 가위와 빗이 필요하죠? 네, 꼭 필요하죠. 없으시면 뭐 이빨로 물어뜯듯이 길이는 어떻게든 맞추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어디 있어? 직모하고 나서 이거는 제가 읽어드렸고. 매듭 방법. 매듭 방법이 직모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회 규정의 매듭 방법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정해져 매듭 있나요? 방법은 우리 한울 직무. 한울 직무 방법. 네, 증모는 한울 증모 기준이십니다. 한울 증모인데 뭐 여러 가닥에 묶어서 다증모로 나오시면 탈락이십니다. 그리고 뭐 저희는 4가닥도 있고 6가닥도 있잖아요. 네. 그 규정에 4가닥. 네. 네 가닥 한올 증모가 대회 규정입니다. 기준이고. 모발 한 가닥에 증모는 4가닥. 네, 네 가닥이십니다. 그리고 그 상을 못하면 자격증도 못 받나요? 라고 아니에요. 질문했는데 그럼 네. 그랑프리만 아니에요. 자격증이 필요해요? 자격증은 이 대회를 신청하신 모든 분들은 그랑프리만 그 부상으로 자격증이 부여되고 나머지 분들은 따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뭐 2급 자격증은 6만원, 1급 자격증은 8만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이번 대회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는 이번 대회에 가발과 직모와 붙임머리가 되어 있죠? 네네. 이 세 가지를 각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 위에 한번 읽어주세요. 위에요? 네, 받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다시 업로드 되니 걱정하지 네, 마세요. 이거는 처음에 저희가 방송사고 조금 있었죠. 네. 그거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번에 대회 준비를 하면서 뭘 가장 신경을 써야 될까요? 직모 부분에 있어서는. 증모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스피드와 완성도겠죠. 네. 기본적으로 다른 뭐 미정 점수 이런 거는 그냥 가져가는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감점 되시면은 아깝겠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증모란 것 자체가 이제 이런 시술을 했을 때 안 빠지게끔 이런 이제 그 시술자의 어쨌든 숙련도니까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시술 속도 그리고 이제 뭐 매듭의 크기 그리고 마지막 스타일링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거 없나요? 60분 기준 보통
몇 모 정도 해야 하나요? 60분 기준에 지금 대회 기준이 1000모예요. 네. 근데 1000모도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랑프리를 타려면 1000모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열심히 연습하면 될 거예요. 네, 가능하실 네. 거라고 봅니다. 네, 저도 그랑프리 탔을 때는 1000모를 했거든요. 기술자 잘 알고. 네. 기술자 결국엔 내 할 자랑.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엔 내 자랑. 참 저도 그런 생각이 네. 네. 돈 주고 사신 건 아니죠? 네, 요즘에는 심사위원들의 이 눈이 까다로워서 네.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 직무 연습을 할 때는 스킬 바늘에 자꾸 머리카락이 걸리는 거예요. 힘이 조절이 안 돼요. 근데 이 스킬 바늘 한 번만 탁 굴리고 나서 모발에 2번인가 3번인가 안착이 딱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손맛이라고 그러죠. 낚시로 손맛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직무에 손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씩 단축이 되는데 제가 한참 대회에 나간다고 연습했을 때는 이 1000모를 40분? 물론 그때는 약간 2가닥, 3가닥도 넘었어요. 하늘치는 되잖아요. 제가. 제가 알기로 천모가 40분이면 거의 우리나라 탑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때는 그랬어요. 네. 아니 내가 시간 잘못했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 이게 영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장님이 예전에 그랑프리 타기 전에 한창 연습할 때 실제로 대회장에 가져갔었던 가발이고요. 기장을 커트를 했어요. 제일 예쁜 기장으로. 그래서 보면은 원래는 기본 마타리 가발에 그냥 자연 검정 가발이었고요. 원장님께서 시술 들어간 게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조금 두톤 밝은 갈색으로 직무 시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브릿지 느낌? 되게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브릿지 느낌으로 연출을 하셔서 이걸로 그랑프리 대회 수상하셨던 가발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 더 밝은 컬러가 예뻐 보이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밝은 컬러는 많이 안 해서 맞아. 이것만 해도 예쁘다고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이제 재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그렇죠. 연출력과 남들과 다르게. 네. 저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하셔서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죠. 저희도 붙임머리 하면서 직무 시술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잖아요. 붙임머리나 뭐 가발, 뭐 일반 헤어 살롱 등등에서도 아마 직무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숙련도가 됐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출 증가라든가. 자, 문의는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문의를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말씀이신가요? 이제 뭐 대회 선수로 뭐 나가고 싶거나 네. 뭐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궁금한, 네. 개인 카톡? 개인 카톡. 그거는 따로 네,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따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한 홈페이지는 가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맞아. 심사위원들한테 따로 어떻게 이게 그 문의가 될지는 따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들 많으셨고요. 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었죠. 첫 번째는 붙임머리, 두 번째는 직모. 네. 자, 세 번째는 가발이 남아있는데요. 그 다음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